혹시 여러분은 수술을 받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수술 자체에만 신경을 쓰시지만 실제로는 수술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 분쟁 중 약 35%가 수술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진의 실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 부족, 충분하지 않은 설명,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합병증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사례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52세 김 씨는 담낭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김 씨에게는 단순한 복강경 수술이었고 의료진도 일상적인 수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 씨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서에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김 씨는 오전 9시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예정된 수술 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담낭과 주변 조직의 유착이 심해서 복강경만으로는 수술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료진은 급히 개복 수술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중 환자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가족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개복 수술로 전환되면서 수술 시간은 5시간으로 늘어났고 회복 기간도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김 씨의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담낭도 완전히 제거되었고 합병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며 의료진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은 응급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가족들의 불신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김 씨는 개복 수술로 인한 흉터와 긴 회복 기간 때문에 직장에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2주 휴가로는 부족했고 결국 2개월의 무급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족 전체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진과의 관계였습니다. 수술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김 씨 가족과 의료진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의료진은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했지만 환자 가족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어려웠고 치료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김 씨 가족은 6개월 후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료사고가 아니라 설명 의무 위반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해 보이는 수술에서도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의료진의 기술적 실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문제, 사전 설명의 부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이 결국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김 씨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진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진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수술 전후에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쟁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의료 분쟁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의 설비나 관리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수술과 관련된 의료 분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술상의 과실입니다. 이는 의료진이 해당 의료행위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기대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잘못된 부위를 절개하거나 수술 도구를 체내에 남겨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 필요성,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김 씨 사례에서 본 것처럼 수술 방법이 변경될 가능성이나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료기록 관리 부실입니다. 수술 전후의 모든 과정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과정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 문제입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나 불편함에 대해 의료진이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거나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의료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환자는 자신이 받을 치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시간의 압박입니다. 현재 의료 환경에서 의료진들은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에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설명과 상담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진이 바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수술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다는 점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환자의 개인적 특성, 기존 질병의 유무, 약물 반응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런 가능성들을 모두 설명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위험 요소를 나열하면 환자가 불안해할 수 있어 적절한 균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기대치 문제도 중요합니다. 의학 드라마나 인터넷 정보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수술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수술이 100%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나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의 시스템 문제도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 마취과 상담, 수술, 회복실 관리, 병동 치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료진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각 단계별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수술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거치기 어렵고 환자나 가족도 당황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김 씨 사례에서처럼 수술 중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수술 후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통증 관리, 재활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불편함이나 우려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진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기 마련이고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술과 관련된 의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 대부분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조금씩만 더 신경 쓴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약 8분. 이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쟁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은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단계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수술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 수집과 소통입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라면 자신이 받을 수술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의료진에게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고 수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결과, 가능한 합병증, 대안적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술 동의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명만 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세요. 의료진은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른 의료진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 전 검사 결과나 진료 기록을 요청해서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수술 중 단계에서는 환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서 의료진과의 연락 체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수술 중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누가 대신 동의할 것인지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단계에서는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이나 변화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통증의 정도, 발생 시간, 지속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의료진과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처방받은 약물도 정확히 복용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의료진을 적대시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치료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팀이나 고객 서비스팀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2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의료 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정식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은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도 법정 소송에 비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김 씨 사례의 경우도 결국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환자 측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과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의료 분쟁 조정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김 씨 사례의 정확한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문의하시거나 비슷한 사례의 일반적인 합의 수준에 대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전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수술 전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상호 신뢰와 이해의 필요성입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협력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문제 발생 시 조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책을 찾았다면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 전문기관의 활용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의료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와 소통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의료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불안과 궁금증을 이해하고 충분한 설명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지게 하지 마시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